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늘 굉장히 따뜻한데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앞산 오르면서 오늘도 당연히 이렇게 맨발로 앞산 올랐습니다. 제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 정전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그 정신의학 전문의 김기태 원장님, 다나암 요양병원 전문 그 원장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 강의를 그저께도 듣고 제가 오늘 다시 올라오면서 두 번을 다시 들었는데, 듣게 된 이유는요, 찾아서 보게 된 이유는 저희 남편이 그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집에서 이제 쉬게 되는 주말 이틀을 앞두고 금, 토 이틀 동안 너무 늦게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매일 뭐 두세 시, 2시 전후에서 잠을 잤던,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 결과로 제가 유방암이라는 병을 불러들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됐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족들이 늦게 자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강의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그분께서 전해주신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강의는 제가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 전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맥락이 잡히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남겨주신 김기태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맨 처음에는 그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면 부족일 때 조용한 암살자라는 그 이름으로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이 수면 부족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조용한 암살자래요, 여러분. 수면 부족이 혈관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관심들 많으실 텐데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암하고의 관계, 마지막으로 정말 또 무서운 알츠하이머, 그 치매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김기태 원장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아웃라인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다 아시죠? 그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혈관의 내피를 보호하고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혈관을 따라서 혈액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튼튼하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잠자는 동안에 분비가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벽이 약해지는, 제가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우리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책, 제가 그 리뷰할 텐데, 그 책에서 보면 우리 몸속에 근원적으로 있는 정전기가 이 혈관들이 따라 돌면서 혈관들끼리도 부딪히고, 아니 혈관하고 이제 부딪히고 혈액들끼리도 부딪히고 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한대,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기들을 가까이에서 생기는 정전기도 많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몸속에 정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들이 모든 세포들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단축하는,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못된 짓을 하는 게 이 활성산소고 정전기인데, 이 정전기가 그 일어나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정말 건강에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가 혈관벽을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다이어트. 너무너무 뭐 평생에 다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 잠을 안 자고 있으면요, 몸 속에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의 기능들을 그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기능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물질들이 렙틴, 뭐 그렐린 이런 거래요. 그런 물질들이 교란이 일어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잠을 못 자고 있으면 포만감은 떨어뜨리고요, 공복감은 이렇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폭식증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더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과체중도 되고 후천성 그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수면 부족이 일어나면 우리 몸속에서 그 지방을 안 내놓으려고 한대요. 어떤 그 물질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작용되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살을 내놓지, 지방을 내놓지 않고, 우리가 운동하면은 지방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분해돼서 나가야 되는데 지방은 내놓지 꽉 잡고 있고, 반대로 근육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아주 나쁜 게 수면 부족이죠.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다라는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라는 걸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적이 수면 부족이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백신이었든 간에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면. 그리고 이제 암환우 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매일 앞산을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 중에 몸속에 쌓여있는 정전기, 또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그리고 그 돌멩이, 그리고 나무 껍질들을 밟고 다니니까, 나무 뿌리들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전신 마사지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발바닥에 온몸에 신경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머리로 가는 자극이 240배가 높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게 이 맨발 걷기잖아요. 그런 여러 그 효과들을 생각하고 맨발 걷기를 하고 있지만, 유방암의 자연 치유를 위해서요. 또 한 가지가 오늘 그 수면 부족이었을 때 어떤 그 악영향을 미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우리 몸속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강의에서 우리 몸속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세포예요. 대식세포 수가 많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건데, 이 대식세포 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잠이 부족할 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리고 NK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강의에서 많이 들었는데, NK세포가 뭐냐면 암세포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무찌르는, 정말 암환우 분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세포거든요. NK세포가 그 NK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답니다. 수면 부족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암환우 분들은 정말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거의 뭐 새벽 2시 전후에서 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찍 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텐데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에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력들이 다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다 면역세포일 텐데,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맥락이
같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면역계 손상이 일어나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잠을 자면 정말 정말 좋은 거죠. 그 이후에 자서 아침까지 자는 것보다 일찍 자서 그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할 때 최고의 그 건강의 비결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 구체적인 예로 그 밤교대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런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그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이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제가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세 아이들, 세 딸들에게 주는 얘기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잠을 안 자잖아요, 밤에.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상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병이 나타나는 이유가 유전자가 변질될 때 모든 병들이, 암을 포함한 모든 병들이 일어나는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그래서 병이 이제 온갖 병들이 오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알츠하이머. 이 치매하고 그 수면이 또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인다고 합니다. 특정 부위에, 특히 어떤 특정 부위냐면은 깊은 수면을 관장하는 전두엽 중앙부에 이 독성 단백질들이 쌓여서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잠은 계속 더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뇌 속에서 일어나느냐면요. 그 뇌 속에 하수도망, 노폐물들이 배출되도록 그 설계가 되어 있겠죠. 조물주께서 그렇게 그 설계를 해 놓으셨을 텐데 그 뇌 속 하수도망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독성 단백질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 인지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겠죠. 그렇게 될 때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가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그 수면하고 수면 부족과 치매의 그 연관성을 밝혀주는 일부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구체적인 예로 이제 그 두 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 영국 수상이셨던 마가렛 대처 여사랑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두 분 다 어떤 그 교집합을 갖고 계시냐면은 첫 번째는 젊었을 때 계속 그렇게 사셨대요. 나는 4-5시간만 자도 충분히 낮 시간 동안에 일들을 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사셨대요. 4-5시간만 자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두 분 다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대요. 그러시면서 그 김기태 원장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저는 우연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독성 단백질이 계속 쌓였겠죠. 뇌 속에서. 그리고 모든 면역력들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알츠하이머라는 병까지 오게 된 그런 경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알츠하이머, 뭐 치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 정말 밤에 잠 잘 자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요.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수면 부족이 아이들의 공부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전에 굉장히 이 화제가 됐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어떤 부모가 밤에 아이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저는 아이들 공부할 때도 밤에 잠은 충분히 자라 주의였어요. 제가 그걸 아니까요. 밤에 잠을 못 자면 낮 동안 몽롱하게 지내야 되고, 어차피 엎드려서 불편한 자세로 그 모자란 잠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충분히 편하게 잘 자고 낮 동안에 충분히 개운해진 머리로 공부에 임한다면 낮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엎드려 자고 하지 않고, 그리고 맑은 머리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젊은 학부형들 중에 아이들 밤에 잠 못 자게 하고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막 새벽까지 가외시키고 하루에 4-5시간 자게 하고 얼마나 적게 자느냐를 자랑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그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새로운 기억을 뇌 속에 집어넣는 기능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기억이나 인지 기능이나 감성 같은 걸 담당하는 해마라는 그 특수 부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해마가 공격당한대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떤 걸 기억을 해도 몇 시간 혹은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기억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잠 안 재워서 공부시켜 놔봐도 그렇게 공부한 거는 수면이 부족한 게 계속되면 어차피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어리석은 그런 공부 방법이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제발 밤에 잠 7-8시간 푹 재우고요. 낮 동안에 최대한 낮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정말 제가 꼭 그 학부형이신 분들께 김기태 원장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저도 학원에 있어봤지만 애들 영어학원 마지막에 거의 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꾸 자거든요. 근데 저는 깨워서 또 공부를 시켜야 되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애들 너무 안 됐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공부시켜봤자 밤에 잠 못 자고 한 공부는 몇 시간 혹은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푹 자게 하고요. 낮 시간 동안 개운한 머리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밤에 수면 부족 아니고 7-8시간 수면 권장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위해서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밤잠 푹 주무시고요. 특히 밤 10시에서 12시, 새벽 2시 사이에, 저도 좀 잘 안 돼서 요즘 많이 해이어져 가지고 자꾸 잠자는 시간이 11시 반, 12시 사이가 되고 있는데 앞당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정말 저 자신에게도 해주는 말입니다. 이 얘기들을.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또 뭐였죠? 이렇게 금방 생각이 안 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꼭 최소한 7-8시간 푹 재우고 공부시켜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배워서 나누는
즐거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밤잠 푹 주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